세워주시고요. 5분부터 다시 합니다. 네. 네. 탁동삼 참고인 시작. 본인의 신분까지도 공개한 상태고요. 지난해 민원 사주 의혹, 청부 민원 의혹들이 제기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또 권유계에도 신고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이게 공익적인 성격이 짙다,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네, 일단 유일임 씨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유일임 씨가 수십 명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은 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입니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생명으로 가져야 할 심의기관의 위원장이 자신을 위원장으로 만들어준 최고 권력자의 비리를 보도한 방송 내용을 제재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을 이용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심의기구의 한 직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한 네. 일원으로서 공익적으로 해야겠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방심위에서 몇 년 동안이나 근무하셨죠? 21년 넘었습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방심위에서 과도하게 제재를 내린 사실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2018년 팀장 한 분이 해임됐죠? 네, 네,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청부 민원, 그다음에 청부 심의 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본인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대리민원을 넣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방심위 직원들은 이게 공익적으로 아주 문제가 있다. 만약에 민원 사주나 청부 민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심각한 법 위반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공익적인 판단으로 권유계로 신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더군다나 류일임 방심위원장은 본인의 지인들이 신고한 그 민원들과 관련해서 심의에도 실제 참여해가지고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심의에 참여해서 네. 지속적으로 심의에 의결했고 실제로 9월 12일에는 본인이 JTBC 건 같은 경우는 신속심의를 본인이 민원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모든 심의에 참여해가지고 제재를 결정한 것이 네, 류일임 방심위원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잠시 멈춰주시고 권익위원회 김웅태 심사보호국장님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직무 관련자가 민원 신청과 관련해서 이해충돌 위반 그런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했느냐 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조금 전에 탁동삼 방송위원이 말한 바에 따라서도 분명히 지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민원과 관련된 제재 결의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라고 지금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어요? 사실 이 업무는 이해충돌 네.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회피 신청 의무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사실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답변 드리는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접수받아서 저희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방심위에 송부한 사건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권익위에서 류일임 증인을 조사하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최소한 지인들과 관련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정도는 받아봐서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담당이 누굽니까? 시계 좀 잠깐 멈춰주시고요. 네, 담당이 누구시죠? 신고자 보호과장입니까? 아니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총괄과장. 김정대 청렴정책 총괄과장. 네. 그 위반 신고 유형은 행동강령 위반 신고 사건도 있었고 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행정강령과 관련해서는 그냥 종결 처리했죠.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법은 송부를 했었고요. 왜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까? 답하십시오. 그 결정은 어쨌든 신고 내용 확인을 거쳐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족관계 증명서조차도 받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증거를 조사했고 그 구체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아니, 뭘 바라겠습니다. 조사를 했냔 말이에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인들과 가족들이 민원을 넣었었는지 이게 민원 사주나 첨부 민원과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뭘 조사했다는 겁니까? 7개월 동안? 가족관계 시계 멈춰주시고요. 다른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 행동강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그 지난번에 회의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만은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행동강령에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종결을 한 사유는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종결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서 종결하고 그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통보를 했어요. 그럼 똑같은 사안인데 왜 그랬냐고요?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원인들이 이의 제기했잖아요. 네. 행동강령과 관련 다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이 와서 저희가 그 법리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리적인 검토를 해요? 그-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하나는 송부 결정하고 경찰이 이첩한 다음에 행동강령과 관련해서는 그냥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종결 처리해버리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뭐 다시 이의 신청을 들었으면 조사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예, 지금 진행하고 그 이의 신청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관련해서 분명히 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행동 강령 똑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종결 처리했고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이걸 왜 아무것도 안 했는지 제가 판단해 보면 벌써 한 1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인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통화 기록도 좀 확인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1년 지나버리면 통화 기록도 남지 않는 거예요. 시간 끌고 그냥 면접을 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